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는 주민 손으로 광역 기초단체장을 뽑은 지 30년이 되는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첫 소식, 정치 얘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서대문구는 지난 연말부터 빚어진 2025년 예산안 처리 문제로 구와 구의회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려있는 안건 처리를 위해 하루짜리 임시회가 열렸는데 여야가 대립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계속됐습니다. 영상 뉴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투표 실시 앞서 모든 의원님께서는 전자기 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십니다. 아니 마비는 좀 바뀌어요? 마비는 바뀌냐고 주민이 요구 아니 시작된 문제가 아니니까요. 아니 의장 단체들은 구청장한테 뭔가 대책을 요구한 게 있어요? 마비는 의원님이 참여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성호 구청장이 9명의 구청 직원을 모두 빼감으로쓰니 구에 마비가 된 거 아니에요? 마비시킬 수는 없어요. 구면 여러분들도 구에 마비에 여러분 마비시키고 가야죠. 아니 구회를 누가 마비시켜요? 여러분 잘하는 게 마비된 거지. 이성호 구청장이 마비시켜요. 그러다가 구회를 점거해. 그렇다고 구회를 점거하고 그렇다고 구회를 점거하고 전국장 수하겠습니다. 자, 본회의를 예약했습니다. 의장님, 오늘은 의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의회에서 의장님이 지시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바에서 오던 말고 무슨 상관이에요? 시행을 하려고 알았어요. 1. 주택건축 정비사업 정비회의 변경안 의견 청취하는 네, 말 많고 탈 많다라는 말이 기초의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예산 사태 이후 대립과 갈등이 남은 서대문구 의회를 두고 지역에선 주민 소환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사안 취재한 황호환 통신원과 지역 이야기 더 나눠봅니다. 네, 황호환 통신원. 서대문구에서는 주민들이 구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주민 소환제가 추진되고 있나요? 예, 서대문구는 지난 2월 17일부터 박경희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인데요. 주민 소환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들은 주민 소환의 이유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동강령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이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볼 건 한 2가지 정도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입니다. 직권남용은 유진산과 인왕시장 설계 용역비 11억 원 삭감을 강행했다. 그리고 셀프 방탄 조례를 발의했다라는 것이 직권남용의 이유이고요. 직무유기는 민주당이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을 날치기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는 등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구청장의 제의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지금의 사태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서대문구 의회 준예산 사태를 비롯해서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신지 또 궁금한데요. 일단 뭐 준예산이랄지 이런 거에 이야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보통 주민 소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저희 BTV에서도 사실은 좀 다루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절차 그리고 홍보 등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서대문구는 약간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주민 소환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는데요. 이번 9대 지방자치의회에서만 벌써 주민 소환제가 3번째입니다. 지난 2번의 주민 소환제에서는 약 9천만 원의 비용을 썼고요. 이 경우에 이제 투표까지 가는 서명 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 것이고요. 이번 주민 소환제의 경우 선거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4억 5천만 원 정도가 들 것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남발로 인한 혈세 낭비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주민 소환이 기초 의회에 대한 불신이 원인인지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 의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주민 소환을 했다면 보통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인 모임 이런 등에서 주민 소환을 이끄는 것이 지금까지였던 보통이었는데, 지금 서대문구의 분위기는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정당에서 주민 소환제 홍보 현수막을 건다든지 아니면 지지 현수막을 건다든지 하는 등에서 아무래도 그냥 주민들끼리 모여서 뭐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주민 소환제를 한다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주민 소환제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 어떻게 이뤄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주민 소환제는 이제 교부 신청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명 요청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소환 투표 청구를 하고, 뭐 등등등의 이제 결과를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은 서명 요청 활동 단계입니다. 2월 17일부터 시작을 했고 4월 18일까지 서면 요청을 받고 있는 단계고요. 4월 18일까지 이것이 이제 끝나면 소환 투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일 이내에 되는데 4월 23일까지 이제 그걸 주민 소환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발의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대로라면 이대로 진행을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좀 껴있어서 좀 이렇게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 약 10% 가량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추진하고 있는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안 취재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후속 보도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황호환 통신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정비계획 이전 고시가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이야기인데요. 입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등기를 하지 못해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22년 10월에 입주가 시작됐지만 입주민들은 아직도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권 행사도 힘든 상황입니다. 대출 때문에 한동안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등기가 나야지만이 이 모든 입주민들이라든가 전세입자들이 괴로움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기를 하지 못하면서 대출 청산이나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들을 때 고금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졌는데 등기가 안 나서 갈아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 정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832세대에 이르는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서대문구 홍제동 제1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조성됐습니다. 입주민들은 등기, 설정 등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의회 정비계획 변경고시 이전 절차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2월로 예정됐던 구의회 의견 청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입주민뿐 아니라 조합의 이자 부담도 늘었습니다. 832세대, 300세대가 주택자금을 받은 금액이 약 500억 정도인데 여기에서 금리 차가 2% 정도 됩니다. 정비계획 변경과 이전 고시가 늦어지면서 결국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올해 1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됐습니다. 운영되는 10여 년 동안 숱한 논란과 갈등을 낳았고 또 현재도 일반 차량이 지나느냐 마느냐를 두고 찬반 이견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기획뉴스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서울의 1호 대중교통 전용지구인 신촌 연세로. 2014년 개통이 됐는데 평일에는 신촌 로터리에서 연세대 3거리까지 550m 구간의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고 택시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제한적으로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주말에는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는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4차로였던 차로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왕복 2차로가 됐고 인도가 넓어졌습니다. 보행 친화거리 조성을 통해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창기엔 2014년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6,416만 원에서 2018년 7,330만 원으로 14.2% 증가하며 신촌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서대문구는 신촌 상권 매출과 유동인구가 증가했다며 차 없는 거리 확대 계획을 들고 나왔고 상인들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후 오히려 매출이 줄고 상권이 죽었다며 논란에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2020년 이후엔 코로나19로 매출까지 급감하면서 신촌 일대 상인들의 반발은 더 거세집니다. 교통 불편 등 개선 요구까지 잇따르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카드를 꺼내듭니다. 연세대 앞에 있는 그 도로가 성산대로라고 그러는데 성산로 부분이 평일날에도 교통 정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 신촌 지역의 상권 활성화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신촌 지역 상권이라는 게 점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네네. 상인들은 굉장히 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다시 정상화시켜서 유지냐 해제냐를 두고 논란과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서울시는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전용지구를 해제하고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고 지역 상인과 학생회, 시민단체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가졌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올해 1월 1일자로 해제됐습니다. 약 2개월이 지났는데 현장에 혼란은 없을까요? 강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해제된 연세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내버스와 일반 승용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2달째. 네, 그렇다면 시민들과 상인 그리고 운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가장 큰 변화는 골목의 차량 진입. 연세로를 오가는 일반 승용차들이 골목에 들어서면서 보행자들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후 안전에 신경이 쓰입니다. 옆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조금 더 옆에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다가 지금은 그런 부분이 신경 쓰니까 뭔가 확실히 불편함이 좀 더 체감되는 것 같긴 합니다. 대학생들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쪽에서 사실 걸어오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반겨하는 입장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가 훨씬 많아지면서 확실히 이제 다닐 때 좀 더 잘 거리를 둘러보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더 좋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세로 주변 거리 가게나 일반 상인들도 연세로의 일반 차량 진입엔 미온적입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가 매출에 큰 영향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이 애들이 아니라니까. 여기 저 소비층이 누구냐면 어른들이라고 자가용 갖고 오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내가 피부를 넓힐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 상식으로 보면 돼, 상식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차를 멈추고 오실 만한 그냥 지나가는 길이죠. 반면 운전자들은 연세로 이동이 수월해졌습니다. 저는 여기를 이제 갔다가 병원 왔다가 여기 약국도 이용하고 해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여기 상당히 좋은 게 예전에는 무조건 저 골목길로 가서 아주 좁은 데로 나가서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막바로 큰 길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좋고 예전에는 사실 여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이게 열으니까 그냥 오는 게 그냥 부담스럽지 않고 좋네요, 저는. 특히 연대 앞 정문에서 지하철역까지 한 번에 가로질러 이동하는 데 편리한 데다 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시민 입장으로서는 좀 편리한 게 있죠. 어떤 면? 일단 여기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병원 쪽으로 많이 가고 학교 쪽으로 많이 간 사람들이 걸어 들어오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되돌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교통구간 해제가 현실적으로 상권 회복과는 동떨어진다고 털어놓습니다. 하여튼 이 정권 바뀌고 나서는 그냥 아예 다 행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거가 필요한데 그걸 없애버렸으니 뭐 사람들 오겠습니까, 신촌에? 아유, 도움 전혀 없어요. 저는 나가고 싶어요. 가게 팔릴 수만 있다면 팔고 가고 싶어, 딴 데로. 10년 전 과거로 돌아간 연세로. 서울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1호점이 해제됐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연세로의 지난 10년간의 경과와 시민 상인들의 반응을 들어봤는데요.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의 연세로가 10년 만에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일반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시민과 상인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교통 흐름과 보행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전환의 배경과 영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해제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핵심은 지역 상권의 침체와 교통 여건 변화 때문입니다. 실제로 차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촌 지역의 매출 신장률이 23%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14년 도입 초기 이후로는 사실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평가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평가의 측면에서는 한 번쯤 필요했던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지역의 상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이 좀 해소되는 측면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수용차 이용자들의 접근이 좀 더 편리해질 수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성산로를 진입할 때 다른 길을 이용했었는데요. 연세로로 이제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요. 전용 지구 해제 시에 약 6% 정도의 이제 신촌 지역의 매출액 상승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권만 가지고 사실은 평가되다 보니까 대중교통 지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장점이나 아니면 효과에 대한 평가들이 부족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후에 그 서울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비슷한 보행권 정책들을 진행할 때는 조금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징적인 공간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해서 이게 부족한 게 좀 아쉽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걸 해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을 해서 어떻게 이걸 좀 확대시켜 나가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일 것인가 이런 정책적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버스의 연세로 통과 시간이 기존보다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우려될 만큼의 지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자전거라든지 보행을 어떻게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실 명확한 비전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이번 기회에 만들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벤트보다도 거기에 나타난 다양한 교통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체증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여타의 좀 물리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적절한 이벤트가 들어갔다라면은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통관리 대책 아니면 보행 친화 정책 이런 거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교통
정체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 대책을 이미 수립을 한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시행해 나갈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 상권, 신촌의 상권이나 어떤 지역의 활성화가 좀 더 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이후 상권 활성화와 교통 흐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기대 속에 이 보행 안전과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신촌을 찾는 시민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고려한 이번 정책이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여야 좌우 찬반의 대립 속 좀처럼 중간을 찾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오늘 들여다본 3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기초의회의 모습이 10여 년이 지나고도 자리를 잡지 못한 보행 친화 정책의 모습이 우리 사회 씁쓸한 단면으로까지 느껴집니다. 내 말만이 옳다는 아집이 아닌 이해와 관용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BTV 서울뉴스 채널 제보창과 문자 소통 창구는 늘 열려 있습니다. 이웃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소식들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